의속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종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38쪽부터 4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집중 편성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제한조달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에도 집중하여 물동량 회복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6.5% 증가하여 전국 무역항 중 최고 증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서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청년 창업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건립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 첨단 도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급 계약 체결을 목표로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세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액은 1조 4천억을 돌파하여 목표액 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6억 3,200만 원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납세 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 전자송달, 평택시 지방세 알림이, 카카오톡 세금 납부 등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액 306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은닉,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4쪽 시민 체감형 혁신 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동호회를 운영하고 과제 발굴 워크숍과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입니다.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수입은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 기금에 융자한 자금,
그리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조성 예정액은 약 2,151억 원으로 12개 사업에 705억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조 수요자 중심의 법제 및 규제 개혁 활성화입니다. 평택시는 소송 수행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및 고문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39건의 법률 자문과 125건의 고문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였으며 239건의 마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273건을 정비했으며 규제개혁 과제 79건을 발굴해서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올해에도 책임있는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틈새 없는 법률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실적 전략적인 성과를 통한 조직 비전 달성입니다.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주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 성과 관리와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경우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략적인 성과 관리로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2022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 지원 바우처를 지원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과 신중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공모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동아리 지원,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항만수산가 맞춤형 전략 추진으로 평택항 물동량 증대입니다. 지난해에는 평택항 활성화와 물동량 회복을 위해 화물유치 TFA를 상시 개최하고 36개사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국 5대 항만 중 가장 큰 물동량 증가율 16.5%로 92만 TU를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00만 TU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도에도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항로 개설, LNG 컨테이너 화물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항로 다변화와 물동량 등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조 항만 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항만 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에 이르는 항만 배수로의 친수 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해서 도시와 항만이 친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과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공관리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
3개의 섹터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은 2020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수립 고시한 연안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작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과 공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2020년 11월에 재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관과한항 노을 힐링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으로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서 평택항 주변에 부족한 여가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6종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대우 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 단체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안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안보 전시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부지 사용 및 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어업인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도비 8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넙치, 동자개 등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해 14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질병 예방 약품과 양식 어병 기자재를 지원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선 엔진과 항해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어선 보험 등 수산정책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센터를 통해 13,095건을 알선하여 1,432명이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계층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택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성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대상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 청년 정기직 채용 지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중령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신중년 사회복지 전문 경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피해가 집중된 골목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폐업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7건 6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점상 소득 안정지원자금 203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 특례보증 대출 한도를 당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 사랑카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통북시장에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및 특화거리를 지정 육성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사민족 협력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등을 통해 현안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썼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동안전 지킴이 및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촘촘한 산재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복지회관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하고 생활 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지원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물가 안전 관리를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기존 12개 업소에서 2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 3회 87개 품목에 대해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소비자 권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시설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2월 말까지이며 이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죽백동 시도 19호선 등 10개 구간을 경기도 수요조사에 제출하였으며 3월 말 사업 대상지 확정 후 추진 예정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안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로부터 서탄면 내천 1, 2가 확정되면 주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 해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3개 사업에 7억 원, 맞춤형 지원 11개 사업에 15억 1,400만 원, 기술 역량 강화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에 대비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가 많은 기존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 사업 규모 약 830만 평방미터로서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이 3, 서탄 등 4개소는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승 빅스는 2020년 12월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기반시설부서 간 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공사 공정률 1단계 51%, 2단계 32%를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용수 및 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로 인하여 2023년 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대학 용지는 작년 11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공급 계약 체결을 목표로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복합 클러스터는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아주대병원 투게더 홀딩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 협약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드림테크 산다는 조성공사 공정률 98%, 분양률 100%로서 기업들의 안정적인 입지 및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작년 11월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구 분할하였습니다. 1공구는 대부분 산업시설 용지로 작년 12월 말 사업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지원시설 용지 및 산단 진입 도로로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이 3 산단은 조성공사 공정률 98%, 분양률 100%로서 금년 2월 이주다택지를 반영한 산단 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탄 산단은 작년 7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본공사 착공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로 사업 규모는 464만 평방미터입니다. 첨단 복합산단, 자동차 클러스터, 지니 테크노밸리, 하북산단 4개소는 2020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평택 지역개발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11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산업단지 특별공업물량 배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서탄 2산단 1개소는 작년 10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하여 산업단지 일반 공업물량 배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복합 하북 서탄 2산단은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계획서가 미제출되었습니다. 11월부터 재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올해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니 테크노밸리는 경기도형 균형개발 산단 조성 추진에 따라 작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월에는 산단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수의 빠른 증가 등 평택시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립 총회와 원장 및 비상임이사 등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2월 중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시 지역 특화 산업의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 기업 환경 개선 등 산업 정책 기틀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5개 읍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시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역 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종과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3,397억 원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과세 대상 및 신규 사업장 증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징수 목표액 대비 약 3.8% 높게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차질 없는 정기분 부과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간편 납부 시스템, 평택시 지방세 알림이 등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활용해서 납세자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납세자 공감 세정 운영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4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경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일반세율로 조정해서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제229회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도세인 등록면허세 감면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등록면허세 감면은 경기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행업, 숙박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감면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조 징수과 신속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을 작년과 동일한 지방세 220억 원, 세외 수입 130억 원, 총 35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압류 등의 신속한 체납 처분과 함께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선 처우를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체납관리단을 통해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체납 안내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연간 세무조사 목표 100개 법인 40억 원을 설정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 법인 선정에 유의하고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를 통해 많은 기업이 지방세 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연찬해서 사전에 성실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해서 기업의 어려움도 살피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